안녕하세요. 은빛동행입니다. 엄마 그냥 요양원 가는 게 어때요? 이 말 한마디가 당신의 가슴을 찢는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날 밤 그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에 잠긴 방 안, 이불은 몸을 덮지 못했고 통장은 마음을 덮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인생의 결말이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새벽마다 눈 뜨고 저녁까지 일하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학원비에, 등록금에, 결혼 자금까지. 자신의 젊음을, 체력을, 꿈을 다 넣어 만든 건 오직 자식들의 미래였죠. 자식이 웃으면 웃었고 울면 같이 울었습니다. 아들이 첫 월급으로 건넨 봉투 하나에 세상 다 가진 듯 눈물 흘렸고 딸이 결혼식장에서 엄마 고마워요 한마디에 30년의 피로가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웃음들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엄마, 우리도 힘들어요. 엄마도 이제 좀 현실을 아셔야죠. 처음엔 그냥 바빠서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명절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그녀는 거실에서 들리는 자식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엄마, 왜 그렇게 돈이 없대? 그동안 우리가 드린 용돈이 얼만데. 예전에 가게도 했고 아빠 보험금도 있었잖아. 근데 왜 없다는 거야? 말이 안 되지. 젖은 손으로 그릇을 닦던 손길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물 대신 눈물이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준 건 사랑이었지만 그들이 원한 건 돈이었다는 걸요. 아이들을 위해 희생했던 날들, 스스로를 뒷전으로 밀어두며 버텨낸 모든 순간들이 이렇게 무시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던 걸까? 왜 이렇게까지 외로워진 걸까?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겠다. 이 결심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어느 날 문득 오래전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그 땅은 절대 팔지 마. 언젠가 큰 돈이 될 거야. 오래전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시골 땅 한 조각. 남편은 늘 그 땅을 아꼈지만 그녀는 그 말을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아이들 뒷바라지에 정신이 팔려 그 땅은 존재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밤 자식들의 말에 마음이 무너진 후 그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20년 전 남편이 사둔 땅이 있는데요.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지금 매물로 내놓으실 생각 있으세요? 왜요? 그 지역이요. 지금 신도시 개발 들어가서요. 보상가가 엄청나게 뛰었어요. 어머니 그 땅. 지금 시세로 보면 상상 이상입니다. 그녀는 직접 땅을 보러 갔습니다. 허허벌판이었던 곳이 이제는 도로가 깔리고 건물들이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 이토록 강력한 자유의 열쇠가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땅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내 돈이라고? 처음으로 경제적 자유를 손에 넣은 순간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진짜 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첫째, 경제적 독립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온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바람 소리도 무섭지 않았고 전화벨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돈 가만히 놔두면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걸요. 한때 용돈 몇 푼으로도 눈치를 보며 살았던 그녀는 이제 그 기억을 2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그녀는 금융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도표와 그래프가 가득했고 전문가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돈은 지켜야 할 자산입니다. 이제부터는 일하지 않아도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어려웠지만 의미는 확실했죠. 이 돈이 그냥 숫자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구나. 전문가는 배당주 투자를 추천했습니다. 은행에 넣는 것보다 더 나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주식들, 특히 매년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는 우량 기업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이거 주식 아닌가요? 망하면 어쩌죠? 하지만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고르는 건 변동성이 크고 위험한 주식이 아니라 10년, 20년 이상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매년 이익을 나눠주는 회사들,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는 일 안 하고도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녀는 작은 금액부터 시작했습니다. 우유 살 돈, 장보는 돈 아껴가며 몇 종목을 샀고 그 주식들이 몇 달 뒤부터 배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천 원, 그 다음에는 몇만 원. 어느 날은 통장에 1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이게 진짜 되는구나. 그녀는 배당을 받을 때마다 용돈을 받는 아이처럼 설렜습니다. 작은 숫자가 쌓이니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무언가 나를 지켜주는 느낌, 처음으로 삶의 등받이가 생긴 듯 했습니다. 배당금으로 생활비 일부를 감당할 수 있게 되자 그녀는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매달 나오는 수입 하나 더 만들어야지. 이번엔 부동산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과거라면 상상도 못했을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능했습니다. 어머니, 집값보다 중요한 건 월세 수입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병원이나 지하철이 가까운 곳을 보세요. 그녀는 작은 오피스텔을 골랐습니다. 자신이 예전부터 자주 가던 시장 근처, 사람도 많고 유동인구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소형 상가 하나도 함께 구입했습니다. 이곳은 언제나 사람이 많고 공실도 잘 안 나요. 어머니 연세에 맞춰서 관리도 편하고 수입도 꾸준히 나올 겁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달 고정적으로 월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배당에 부동산 임대료. 이제는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인생이 된 겁니다. 어느 날 그녀는 거실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이 정도면 나 혼자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녀는 오래된 패딩을 꺼내 입고 시장에 가서 직접 반찬 재료를 샀습니다.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도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반찬들로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해먹던 걸 이웃들과 나누면 어떨까? 골목길 작은 가게. 손수 만든 김치, 장조림, 콩나물 무침 몇 가지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사장님, 이거 진짜 맛있어요. 어머니 손맛 나요. 여기 김치 어디서 배운 거예요? 우리 엄마도 이 맛 못 내는데. 어느 날엔 누군가 가게 사진을 SNS에 올렸고 유명 유튜버가 취재를 왔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그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해주던 반찬이에요. 돈은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남에게 주기 위해 버틴 돈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해 버는 돈이었습니다. 그녀는 일하는 것이 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님들의 미소에서 기운을 얻었고 통장에 쌓인 숫자보다 마음에 쌓이는 자존감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의 가게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큰아들. 그 뒤를 따라온 며느리와 손자. 놀란 얼굴로 가게를 둘러보던 큰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가게 한다는 얘긴 왜 안 하셨어요? 그녀는 국자를 내려놓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 너희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 큰아들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 자신은 다시는 이용당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이제는 누구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그리고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다. 이제는 내 삶을 내가 만든다. 둘째,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오는 밤길.
가방 안에 남은 반찬 몇 개, 장부에 적힌 매출, 그리고 입가에 남은 손님의 칭찬들. 그녀는 요즘 하루하루가 꽤 괜찮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스스로 번 돈으로 원하는 걸 사고 먹고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기분. 이렇게 오래전에 알았더라면 더 일찍 나를 위해 살았을 텐데. 하지만 그 행복은 갑작스럽게 무너졌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맞고 정리하고 바닥을 쓸며 하루를 마무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했습니다. 몸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냥 조금 피곤한가 보다. 그녀는 그렇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고 손끝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직원이 놀라서 다가왔을 땐 이미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상태였습니다. 눈을 떴을 땐 하얀 병원 천장이 먼저 보였습니다. 옆에는 링거대가 서 있었고 의사는 차트를 보며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혈압이 너무 높고 피로 누적이 심각합니다. 지금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뛰었지만 정작 내 몸은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쓰러지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이번엔 내 건강을 지켜야겠다. 처음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몸을 혹사해온 탓에 단 10분을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숨이 차올랐고 다리가 뻐근했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거리를 늘려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그녀는 1시간 산책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은 근력 운동이었습니다. 헬스장에 처음 들어섰을 땐 부끄러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낯설었고 기구도 어렵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트레이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거운 거 드실 필요 없어요. 아주 가볍게 하루에 20분만 시작해 볼게요. 그녀는 작고 가벼운 아령부터 들었습니다. 팔을 들고 내릴 때마다 어깨가 뻐근했지만 그 고통 속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거울 속 그녀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처졌던 어깨에 힘이 생기고 무기력하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일도 더 수월해졌고 손님들과 대화할 때 목소리도 또렷해졌습니다. 이제는 건강을 위해 음식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가족을 위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 남편이 좋아하던 국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내 몸을 위해 요리했습니다. 가게에서 만든 반찬도 조금씩 덜 짜게, 덜 달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여긴 왜 이렇게 반찬이 담백하면서 맛있죠?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건강한 게 결국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한 끼는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걸 먹기로 했습니다. 가끔은 고소한 견과류, 때로는 따뜻한 미숫가루 한 잔, 편하게 앉아 마시는 커피 한 모금. 그 조그만 기쁨이 하루를 풍요롭게 만들어줬습니다. 또 하나, 그녀는 이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병원이 무섭고 귀찮게만 느껴졌습니다. 검사하다가 안 좋은 말이라도 들을까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미리 알아야 지킬 수 있다. 이제는 몸을 아끼고 돌보고 다독여야 할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혈압, 혈당, 골밀도 하나도 빠짐없이 점검했고 의사의 조언도 성실히 따랐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이자 몸이 편해졌고 마음도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느꼈습니다. 돈이 있어도 가게가 잘 돼도 사람들이 칭찬을 해도 내 몸이 무너지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챙긴다는 건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게 아니라 나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걸요. 이제 그녀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걷습니다. 새 소리를 들으며 햇빛을 맞으며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건강을 챙기라고 말해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는 일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요. 셋째, 외롭지 않은 노후는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건강을 되찾자 몸은 가벼워졌지만 마음은 어딘가 비어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손님들과 웃고 떠드는 동안엔 괜찮았지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고리를 잡는 손끝에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불 꺼진 집, 소리 없는 거실, 식탁 위엔 반찬이 남아있고 TV는 혼자 말을 하듯 웅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그곳에 가족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고 왁자지껄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웃음소리는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이리 허전할까?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잊고 지낸 진실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요. 그녀는 다이어리를 펼쳐 들었습니다. 먼지가 쌓여있던 주소록을 하나하나 넘기며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눈으로 더듬었습니다. 영숙 씨 참 오래됐네. 현자 언니는 요즘 뭐하고 지낼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반가운 목소리. 그 순간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이네. 우리 차 한잔할까? 카페에서 마주 앉은 친구는 예전과 다르게 흰머리가 많아졌고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차 한 잔에 이야기 몇 마디에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매주 한 번씩 친구를 만났습니다. 함께 시장도 가고 함께 공원도 걷고 때로는 가게에서 반찬을 나눠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작은 동네 문화센터에 들렀습니다. 벽에 붙어있는 전단 하나. 시니어 합창단 모집 마이너스 음악으로 삶을 노래하세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접수했습니다. 내가 노래를 해본 게 언제더라. 합창단 연습실에 들어섰을 때 처음엔 다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첫 소절이 울려 퍼지자 그 어색함은 하나의 멜로디로 바뀌었습니다. 도레미파솔. 어디선가 어긋나는 음정도 있었고 가끔은 가사를 틀리기도 했지만 웃음소리는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화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합창단 연습이 기다려졌습니다. 노래하면서 마음이 가벼워졌고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이제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녀는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 낙서처럼 그리던 연필 스케치. 그 기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래, 나 그림 좋아했지. 그녀는 동네 미술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선이 떨리고 색이 번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물감을 섞고 붓을 움직일 때마다 가슴 한편에서 오래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림이 완성될 때마다 작은 성취감이 생겼고 작은 성취감은 하루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말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행복이구나. 누군가와 웃을 수 있는 시간. 누군가와 함께 취미를 즐기는 순간. 그 안에서 느껴지는 소속감과 따뜻함. 예전에는 가족만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가족이 곧 인생의 이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좋은 관계란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맺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동시에 정리해야 할 관계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사람들. 그동안은 그들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혼자라는 게 두려워서 혹시라도 나중에 도움이 될까봐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맞췄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 그녀는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도 서로를 힘들게 하는 관계라면 더 이상 끌고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쓸데없는 사람들을 정리하고 나니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걱정해주고 진심으로 안부를 묻고 아무 조건 없이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 그들과의 시간은 짧아도 깊었고 적어도 거짓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제 나에게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녀의 집엔 이제 다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 웃음은 자식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친구와 이웃,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 웃는 그녀 자신의 소리입니다.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외롭지 않은 노후는 결국 사람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이제 그녀의 이야기를 따라온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며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요. 그녀가 다시 일어서기까지 걸린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심은 단 하루였고 변화는 그 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돈 없이 시작한 노후는 절망이었지만 작은 땅 하나로 가능성을 찾았고 그 돈으로 안정된 수입을 만들며 경제적 독립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무너지자 다시 정신을 차렸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걷고 먹고 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온기를 다시 느끼며 외롭지 않은 하루를 만드는 방법도 터득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절대 손해보지 않는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 결심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완전히 다르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딱 지금부터 나를 위해 돈을 쓰고 건강을 돌보고 좋은 사람들과 따뜻한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그 선택은 분명 앞으로의 삶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될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은 로또 당첨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이 외롭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곁에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로 당신의 노후를 함께 응원할게요. 오늘도 당신의 인생에 햇살 같은 하루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잘 살아가셔도 됩니다.